안녕하세요. 썰스타그램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저는 정말 평범하디 평범한 한국 여자 20대 루트를 탄 사람이에요. 평범함을 강조하는 이유는 정말 제가 생각해도 특색이 평범하다는 것, 그거 하나 있어서예요. 적당히 지방에서 태어나 동수저와 은수저 사이에 애매한 집안, 적어도 등록금을 대출 안 받고 대학 다닐 수 있는 집에서 초, 중, 고 모두 이사 한 번 없이 같은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는 친한 친구들 무리가 절 포함해서 4명이고요. 이 친구들과는 유치원 다닐 때부터 함께 서로 성격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가족 같은 친구들입니다. 학창시절 특별한 추억도 없고 친한 친구들과 놀러 다닌 게 그나마 특별하다면 특별하네요. 대학도 지방에 국립대가 하나 있어서 그곳 상경계열로 진학해 선배들 다 가는 그런 중견 기업 정도에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고등학교 선배였고 같은 대학을 나온 사람을 절친 중 한 명에게 소개를 받아 1년 정도 짧게 연애를 하다가 결혼했습니다. 지금의 남편을 소개해준 친구는 4명의 친구들 중에서도 저와 가장 많이 붙어 다니고 또 가장 친한 친구였어요. 소개받은 남편은 개발 쪽 일을 하고 있어 야근이 잦고 주 7일 근무를 하더라고요. 달에 한 번 딱 쉬는 날이 있고요. 1년에 연애를 했지만 실제로 만난 날은 거의 없었죠. 또 부모님이 2분 다 안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친구가 소개시켜준 사람이니 인성이나 그런 것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1년간 봐온 모습도 우직하고 정직한 모습이었고요. 남편에게 그렇게 큰 감정이 없었음에도 짧은 연애를 통해 결혼을 마음먹은 이유도 이 친구에게 있었어요. 이 친구는 제게 삶의 중심 같은 사람이었고 제가 자라 나아갈 방향에 대해 지표가 되어준 사람이었어요. 그냥 친구를 넘어 가장 존경하는 사람 정도였죠. 친구는 공부, 운동, 미술 등등 예체능과 공부의 장르를 가리지 않고 모든 걸 잘했어요. 아니, 완벽하다고 다들 이야기했죠. 그냥 재능이 있어 모든 부분이 완벽했다면 그렇구나 하고 넘기거나 질투하고 말았을 거예요. 친구는 그 모든 부분에서 잠을 줄이고 휴식을 줄여가며 노력하는 편이었습니다. 자기 관리가 철저했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 임했죠. 그런 모습들을 보며 큰 호감을 가지게 되었고 친구를 존경하게 된 것은 큰 계기는 따로 있습니다. 중학교 재학 중 어느 날 학교에서 새로 부임하신 젊은 남자 선생님께서 학생을 대상으로 성추행을 한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젊은 남자 선생님을 대상으로 한 그 소문이었기에 그냥 그 선생님을 좋아해 독차지하고 싶은 애들이 낸 악질적인 장난이겠지 싶었어요.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대상이 되지 않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도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 대상이 저와 제 친구들 무리가 되었더군요. 그 선생님은 악질적으로 수행평가를 점수를 낮게 주고 저희 4명을 상담실로 불렀습니다. 저희의 수업 태도에 관해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시면서요. 상담실에서 선생님은 큰 의자에 기대 앉으시고 저희를 무릎 꿇으라 시키시며 저희의 수업 태도에 대해 논했습니다.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데 눈빛이 별로다. 대답이 시원치 않다. 발표도 제대로 하지 않고 수업 준비도 다른 학생들에 비해 늦는다는 내용이었어요. 뭘 모르는 어른 중학생이었을 때니 저는 그저 선생님이 그렇다는데 내가 진짜 문제가 있구나 싶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고개를 푹 숙이고 죄송하다 이야기했고요. 그러더니 선생님은 너희가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아서 그런다고 무리 중 한 명을 지목하더니 교복을 모두 벗으라고 하셨어요. 저희는 모두 놀라 무슨 소리냐 외쳤지만 선생님을 대상으로 수치심을 느끼느냐. 너희는 아직 교육이 덜 된 거다. 더러운 생각과 더러운 짓을 하고 다니니 이런 이야기에도 화를 내는 거라며 되려 욕을 하시며 제 멱살을 잡고 본인의 앞으로 끌어당겨 뺨을 세게 치셨어요. 성인 남성의 풀스윙을 여중생의 작은 몸으로 받으니 온몸이 덜덜 떨리며 눈물이 줄줄 나더군요. 너무 무서워서 끽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선생님은 절 시작으로 다른 친구들의 뺨을 모두 한 대씩 쳤어요. 마지막으로 그 친구를 때린 후 친구의 멱살을 탁 놓자마자 친구는 되려 선생님의 뺨을 한 대 치더니 쌍욕과 함께 소리쳤습니다.
교육자가 돼서 학생 추행하는 더러운 새끼는 선생 취급 못하니 자퇴하겠다. 당신 내 선생 아니니 내게 아무 짓도 하지 마라. 이 일은 전부 녹음되었고 교육청에 신고할 것이며 절대 합의는 없다. 대충 이런 내용으로 말한 것 같아요. 그러곤 제게 밖으로 나가 다른 선생님을 불러오라고, 교장 있으면 교장을 불러오라며 달려가 문을 열고 다른 모든 친구들을 밖으로 보냈어요. 그 친구는 선생님께 머리채가 잡혀 나가지 못했고요. 울면서 교무실로 달려가 엉엉 울며 상담실로 와달라고 소리치고 급하게 돌아가니 그 친구는 그 선생에게 맞아 온 얼굴에서 피가 줄줄 흐르고 피멍이 들어 있었어요. 다른 선생님들은 전부 놀라 친구와 선생님을 분리하고 저희를 양호실로 보냈어요. 저는 엉엉 울며 혼자 가서 미안하다고 친구를 안았고 친구는 괜찮다며 우리가 불릴 때부터 대충 예상해 mp3 녹음기를 켜뒀고 녹음 파일이랑 우리 진술 토대로 교육청에 찌른 후 소송을 할 것이다며 차분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때부터 친구는 제 영웅이자 제 모든 기준이 되었어요. 저는 상상하지도 못할 일에 벌벌 떨고 있는 게 친구는 이미 모든 준비가 되었다는 게 너무 놀랐고 본인이 총대를 메어 피철갑이 되면서 다른 친구를 지켰다는 게 너무 미안하고 고마웠어요. 그래서 더 고마워하고 의지했죠. 아무튼 그런 소중한 친구를 곁에 두고 저는 누군가가 들으면 큰일 없이 잘한 것만으로도 복이라 이야기라고 또 누군가는 특색 없이 지루하게 살았다 이야기하는 삶을 살았죠. 저는 제가 그냥저냥 꽤 평범하고 괜찮게 살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삶도 비슷할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냥저냥 애정을 가진 믿을만한 남편의 아이를 낳고 맞벌이를 하며 노후자금도 모으고 아이도 키우면서요. 그런데 정말 예상도 못한 부분에서 일이 터지더군요. 워낙 잔잔한 삶이어서 이런 특별한 일이 있을 거라 예상도 못해서 더욱 놀랍고 당황했습니다. 솔직히 배신감을 넘어 너무 충격을 받아 아무런 일도 손에 잡히지 않더라고요. 네, 그 충격적인 일은 남편의 외도였어요. 평범한 외도였다면 놀라지 않았겠지만 그 대상이 제가 가장 의지하던 친구였어요. 자신의 몸을 불살라 절 지켜주고 제 모든 기준이 되어준 친구가 본인이 소개해준 남자와 외도를 의심한 행동을 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냥 남편의 외도라면 이혼을 하면 되는 건데 이 외도를 파헤치면 친구를 잃어야 하니 그 사실이 너무 두려웠어요. 저만 모른 척하면 다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 아무 말 없이 지내왔지만 매주 주말마다 신혼집을 비우고 친구의 집으로 향하는 남편과 모른 척 꾸준히 저와 연락하는 친구. 정말 버틸 수가 없더군요. 남편이 친구네 집을 방문한다는 건 카톡으로 알게 되었어요. 남편도 그 친구와 원래 친한 사이였고 늘 연락을 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친구가 이번 주에도 와? 하고 묻는 말에 당연하지. 그냥 이제 습관인데 뭐. 하는 대답을 본 후 알게 되었죠. 남편이 주말마다 집을 배우는 건 일 때문이 아니라 외도였구나 하고요. 3달 정도 아무 얘기도 말하지 않고 참았습니다. 속이 응어리가 지니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사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결국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주말마다 내 친구의 집에 가는 거냐고요. 남편은 변명도 없이 어떻게 알았냐고 놀라며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바람을 피는 것이냐고 물으니 그런 것 아니라 대답하면서 친구의 집을 방문하는 이유에 대해선 침묵을 이어가더군요. 저는 한참 침묵한 후 이혼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려 했지만 견딜 수가 없다고, 너무 힘들다고 울면서 토로했어요. 친구도 잃고 싶지 않고 당신도 잃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살면 내가 나를 잃을 것 같다고. 엉엉 울며 이야기하자 남편은 아무 말이 없더군요. 그 길로 남편을 두고 친구네 집으로 갔습니다. 결혼식 후로는 바쁘다는 핑계로 얼굴을 보지도 못했고 외도를 알게 된 후로는 친구의 얼굴을 보기 버거워 만나지도 못했는데 도저히 그냥 정리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친구를 찾았어요. 간만에 본 친구는 많이 말라 있었고 이상하게도 집에서 모자를 쓰고 있더군요. 캡 모자 뒤로 묶은 머리숱이 한 줌도 안 되는 게 조금 이상했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이야기했어요.
나 이혼한다고. 친구는 눈을 휘둥그레 뜨고 왜? 하며 소리를 질렀어요. 전 이야기했죠. 주말마다 남편과 너 만나는 거 같다고. 너도 남편도 읽기 싫어 억지로 참았는데 도저히 못하겠다고. 내가 죽을 것 같아서 너무 힘들어서 그만하려 한다고. 더 이상 널 보기도 힘들 것 같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구는 아무 말 없이 제 이야기를 듣다가 모자를 벗었어요. 저는 모자를 벗은 친구의 모습에 너무 놀랐습니다. 머리카락이 정말 듬성듬성 거의 없었어요. 두피가 보이는 수준을 넘어 머리카락을 셀 수 있을 만큼요. 그제서야 친구가 입을 열더군요. 본인의 부모님은 어릴 때 이혼하셨고 본인은 엄마에게, 오빠는 아빠에게 갔다고요. 이혼 사연은 친구 어머니의 외도였고요. 그리고 엄마는 재혼하셨다네요. 하지만 그 친구는 자신의 친아빠가 좋았고 자주 친아빠네 집에 가서 오빠와 함께 놀았다고 해요. 그러나 친아빠와 오빠는 친구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이사를 갔고 친구는 새아빠에게 정신 팔린 엄마를 대신해 많은 것을 혼자 스스로 해내야만 했다네요. 그 과정에서 새아빠의 성추행도 있었기에 선생님의 추행에 잘 대처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렇게 거의 혼자 자라는 것처럼 친구는 하루하루 버티듯 살아왔고 고등학교 입학 후에 친아버지와 오빠가 다시 동네로 이사를 왔다고 해요. 본인은 그 사실에 너무 기뻐 친아버지 집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고 떨어져 있던 오빠와는 사이가 더 좋아졌고요. 서로 비밀 없이 모든 이야기를 하며 지냈고 그 과정에서 친오빠가 저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답니다. 친구는 저와 오빠 사이를 다리에 놓아주려고 계속 시도했지만 제가 철벽을 쳤다네요. 그리고 친아버지가 폐암으로 돌아가시고 친구는 오빠를 제외하고 의지할 피부치가 없어졌고 오빠에게 더 의지했다고 합니다. 그쯤 제게 친오빠를 소개시켜줬고 두 사람이 결혼하면 이 사실을 알려주려고 했다네요. 네, 친구의 친오빠가 제 남편입니다. 그런데 친구는 아버지와 같은 병인 폐암에 걸렸고 항암을 진행 중이지만 차도가 없었다고 하네요. 친어머니와는 고등학교 이후로는 거의 연을 끊다시피 해 오빠에게 의지를 했고 되려 제게 미안하다는 말과 용서를 구했습니다. 워낙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은 친구여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도 몰랐고 어느 시점부터 계속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었네요. 남편이 제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유는 친구가 절대 죽는 한이 있어도 제게 투병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해서였고요. 친구에게 알리지 않은 이유를 물어보니 제가 알게 되면 모든 일을 관두고 본인에게 매달려 헌신할 것을 알고 있어서라고 하더군요. 저의 삶을 포기하고 본인에게 매달려 사는 건 싫다며 본인이 아프더라도 저는 저의 삶을 살기를 바란다고 본인이 죽어도 제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또 펑펑 울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애정이 아닌 정을 기반으로 한 결혼이라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저를 사랑하고 있었고 친구에게 배신감을 느꼈지만 사실 누구보다 친구는 절 배려하고 있었네요. 그 길로 곧바로 남편에게 전화해 다 들었다고,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이야기했어요. 지금은 친구네와 저희 집을 합쳐 친구의 치료를 전적으로 돕고 있어요. 친구의 바람대로 일은 계속하면서요. 그래도 저와 남편이 달라붙어 옆에서 병원도 다니고 금전적으로도 더 여유롭게 지원하니 차도가 보이더라고요. 친구는 고맙다며 이 빚은 평생 걸쳐 갚겠다고 이야기했지만 필요 없다고 했어요. 제 가장 소중한 친구와 가장 소중한 남편인데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부모님 다음으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두 사람을 잃지 않아서 옆에서 지킬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저에게 앞으로도 좋은 일만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여기까지 썰스타그램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